무능은 적보다 무섭다고 했다. 적은 무능이기도 하고 돈의 눈이 먼 부패한 정치가 나라와 국민을 고통받게 한다. 우리도 남일 같지 않다. 국진당이 일본 자민당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 기계강국 일본이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하는 일일 때 일본 국민들도 동의해야지. 이것 또한 아베와 관련된 기업이 하는 거니까 노익은성인 일본인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 아니가. 아베는 2년 후에도 또 벌겠네. 노후연금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1999년 일본에서 한국에 500원짜리 동전 80만 개가 발견됩니다. 무려 4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대체 80만 개의 동전이 어떻게 일본에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500원과 일본의 500엔 동전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크기와 재질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우리나라 500원을 조금 깎기만 하면 일본 자판기에 500엔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500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였으니 동전을 조금 깎아 10배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일본의 범죄단체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이용하여 한국의 50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가져와 자판기에 넣어 거스름돈을 회수하는 신종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자판기를 이용한 범죄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일본 경찰은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 결과는 황당했는데요. 당시 이를 가장 주도적으로 행한 것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다수의 중국인 조직이 검거되며 막을 내리나 했지만 10배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소문에 한국과 일본, 심지어 동남아와 호주 범죄 집단까지 뛰어들며 범죄 규모는 점점 더 커집니다. 아무리 잡아도 애초에 자판기 센서나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이상 막을 수 없는 오류였던 것이죠. 새로운 동전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때문에 당시 일본 정부는 어이없게도 한국 측에 500원짜리 동전을 바꿔서 재발행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500원짜리 동전이 일본의 500엔짜리 동전보다 6개월 먼저 발행된 것이 확인되면서 교체의 책임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2000년 8월 새로운 500엔 동전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작년 11월 일본은 500엔짜리 동전을 또다시 교체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는 위조동전 방지를 위한 신기술을 적용해 만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500엔짜리 동전을 유통시킵니다. 그런데 새로 발행한 500엔짜리 동전은 일본 전역에 여기저기 문제를 만들며 엄청난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버스 회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새로운 500엔 동전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 기계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기계 교체 비용만 수천만 엔이 들기 때문입니다. 음식점들도 마찬가지로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키오스크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새로운 500엔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계입니다. 새 500엔을 인식하도록 부품만 바꿀 경우 키오스크 한 개당 5만 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키오스크 전체를 새로운 동전 사이즈에 맞춰 바꾸면 50만에서 200만 엔이 듭니다. 구멍가게들은 그 돈을 써서 기계를 바꾸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필요하면 새 기계로 교체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교체하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는 이유는 사실 합리적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500엔짜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로 교체를 해봐야 2024년에 또다시 새로운 지폐 교체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 500엔짜리가 맞는 기계로 바꿔봐야 해야 2024년이 되면 그때는 새로운 지폐에 맞는 기계로 또 바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본은 지금 동네 구멍가게도 음식점도 버스 회사도 신형 500엔짜리 동전을 가지고 키오스크를 찾는 손님들에게 구형 500엔짜리를 일일이 교환해주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페이가 대중화되면서 지갑조차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한국인들이 늘어나는 국내 상황을 보면 과연 일본인들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후진적인 거래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어차피 2024년에 새로운 지폐로 바꿀 거라면서 어째서 일본 정부는 뜬금없이 지폐 교체 2년을 앞두고 새 500엔짜리
동전을 유통시켜서 국민들에게 이 고생을 전가시킨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과거 1차 500엔 동전 교체 당시 일본 정치인들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취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또 정치인들이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권 자민당이 밝힌 신규 동전 발행 이유가 너무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민당은 신규 동전 발행의 이유로 위조 동전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20년 유통된 가짜 500엔은 단 188개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188개의 위조 동전이 가벼운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188개의 위조 동전을 잡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모든 500엔짜리 동전을 재발행한다는 건 역시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188개를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야당들의 조사 결과 신형 500엔짜리를 인식하는 기계로 모두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만 7,700억 엔, 약 7.7조 원이 드는데 겨우 2년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또 2024년이 되면 새로운 화폐로 교체하는 일이 예정되다 보니 자민당 내 인사들이 교체되는 부품회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도 이제 동전 사용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두고 현금만 고집하는 현금의 나라, 자판기의 나라라고 하지만 일본의 주화 유통량이 10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은행들이 동전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간편 거래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동전 사용이 크게 준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경제가 확산한 것도 일본 소비자의 행동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커머스 등에서 전자결제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동전의 쓰임새가 줄었고 오프라인 매장들도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현금을 주고받는 대신 간편결제 솔루션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도 점점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다급해진 자민당 정치인들이 마지막 한탕을 치기 위해 무리하게 화폐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정책에 은행들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은행들이 동전을 현금 자동 입출금기로 입금할 때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 겁니다. 은행들은 동전 수를 세는 ATM기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 내 업계 2위인 유초은행조차 동전을 입금하면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 금융계의 이 같은 움직임 역시 최근 주화 유통을 크게 억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현금을 고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비상금을 집에 두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일본 은행들이 부과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일본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동전에까지 손을 댄 일본은행의 최근 상황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최근 일본의 3대 초대형 은행들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실적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집을 급격히 불린 결과 자산 규모가 일본 국내 총생산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비대한 공룡처럼 몸집이 둔해진 일본 3대 은행들은 일본 은행원 1명당 관리해야 하는 자산이 미국 주요 은행의 2배에 달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 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3대 메가뱅크들은 은행 간 합병으로 자산 규모가 2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자산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일본 은행들만 왜 이렇게 비대화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일본의 만성 초저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자 은행들은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2분의 1로 떨어지면 은행은 자산 규모를 2배 늘려야만 이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저금리가 오랜 세월 계속되고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지금 더 이상 비대한 몸집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일본의 메가뱅크들은 자산을 팔아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미쓰비시 UFJ 은행이 머프유니온뱅크를 팔기로 결정했는데, 머프유니온뱅크는 미쓰비시가 거품 경제 붕괴 이후에도 절대 팔지 않았던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팔기로 했을 정도로 조직을 축소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대 아이슬란드는 자국 시장을 글로벌 금융업으로 키우겠다며 은행의 몸집을 급격히 불렸고 3대 은행의 총자산이 아이슬란드 GDP의 9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아이슬란드의 3대 은행은 모두 국유화됐고, 이 여파로 아이슬란드도 국제통화기금 IMF 지원국으로 전락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보면서 자기들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는 상황. 더구나 동전 사용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뜬금없이 500엔짜리 주화마저 부채에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불편만 초래하다니, 아무리 봐도 위조동전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그저 자민당의 핑계인 것 같고, 일본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즉 자민당 정치인들과 동전 제조, 유통업자들 사이에 무언가 비리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더욱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대한민국도 정치인들 감시 잘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결코 국민 편이 아닙니다. 좋구만요. 한국이 걱정이지 일본이 동전 바꾸는 거에는 지들 알아서 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개선할 걸 개선하거나 강화할 걸 강화하지 매우 않으면 우리 주변국들 독재화 전체화 원흉인 일본 매우 무반성 식민국수 빚쟁이들과 다를 바가 만무하여 일본에서 입헌민주당, 일본 공산당 등 같은 인격적으로 정상적인 일본인분들이 저 주변국들 독재화 전체화 원흉인 일본 매우 무반성 식민국수 빚쟁이들을 정권 밖으로 축출시켜서 집권하면 좋을 텐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지폐만 발행하고 동전은 정부가 중앙은행과 무관하게 발행할 수 있어 정부의 돈 없을 때 쓰는 수법이라는데, 일본은 어떠한지? 일본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구나. 이건 이웃나라로서 응원해야 돼.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